구성이 약간 신비로운 맛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 숫자는 9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좀 정립을 하시고 나면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걸 하나만 하면 그거로만 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를테면 이제 내가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금 습득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어느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특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징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그런 부분을 차용해가지고 추용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죠. 큰 일에 대한 점 같은 거, 국가 대사라든지 어떤 큰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명리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 사람 어떤 사주를 알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 큰 어떤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육효로도 어떤 전후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덜 드러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추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앞으로 흘러갈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실제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의 어떤 강점들이 있다. 여기 이제 포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월일시반을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면법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렇죠? 그 연월반을 주반, 일시반을 종반, 시반하고 월반 묶고 일반하고 연반 묶고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갔다가 내림차순으로 내려오는 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전반, 또 과거에서부터 그 현재까지 후반,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 전반, 미래에서부터 후반, 나중까지 후반. 이거 했는데? 한 번 더 터치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연월일시반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제가 요거하기 한 몇 주 좀 지나면 제가 카드 전법을 하나 활용하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현재 시간으로 120분이니까 그렇죠. 요 반이 120분 동안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120분 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를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본명상에 같은 사람이 와서 물어보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똑같이 보거나 이럴 때 그렇죠. 그럴 때는 개별성이나 구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시반 구성 원리로 해가지고 이게 다 36개의 흐름이 이렇게 흐름이 순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반의 구성 원리에 의해서 양둔하고 음둔만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동시 지났기 때문에 양둔 기간이거든요. 해가 점점 길어지는 이렇게 해서 뭐 카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로 카드도 좋고요. 이런 쪽을 36장을 셀렉션을 해가지고 그거를 양둔으로 활용하는 거, 음둔으로 활용하는 거 해가지고 임으로 36개의 카드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6초점 치는 거나 다른 점 치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어때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 뽑는 거죠. 두 장을. 처음에 뽑는 거는 일반, 두 번째 뽑는 거는 시반, 일시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명반, 그러니까 이 폰반을 조금 보완하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제거 이제 구성학을 강의 테이프를 지방에 계시니까 참관을 못 하시잖아요. 그 어느 분은 그거를 본인이 좀 숙달하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활용도가 높다고 잘 쓰신다고 이렇게 피드백도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나한테 이렇게 딱 잘 맞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주반하고 종반 얘기는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요. 중궁은 어쨌든 이렇게 핵심이 되는 사항, 이슈 사항, 그 반의 이면에 어떤 배경으로 깔려 있는 사항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흉살은 그렇죠? 이렇게 자동살, 타동살로 나누죠. 파살 같은 경우는 타동살 중심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오왕살이나 암검살 같은 경우는 자동살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충도 보통은 일시반을 볼 때, 그러니까 연월반이라든지 명반을 볼 때는 어떤 그 이슈 사항이나 살펴봐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는데 점학으로 활용할 때는 대부분 대충을 흉살 개념으로 이렇게 활용한다. 흉살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합선은 그러니까 흉살이 안 지나가거나 삼합선 같은 경우는 길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신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한파로 깨져 있는데 삼합선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 흉살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흉살의 작용으로 먼저 작용이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이나 구제책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유연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과 성을 체와 용으로 구분합니다. 구궁이 있고 구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고정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 시간 이후시가 되면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이 들어오겠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성은 이렇게 바뀌는데 궁은 불변하니까 사안에 따라서 체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 질병에 대한 거,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거 있죠. 이거는 체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체 중심으로.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우리가 주로 임상에서 현장에 쓸 수 있는 거는 질병이나 교통사고가 많아요. 나머지도 뭐 여러 가지 재난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 다 체에 관련된 문제죠. 사람의 그 몸체에 대한 거니까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집에 대한 문제라든지 집에 대한 거 뭐 회사에 대한 기론 뭐 여부 이런 거를 본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체 중심으로 일단은 구분은 이렇게 한다. 체형을 다 보는데 참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용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가 1에서 9까지 구성의 상위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6회로 따지면 이게 용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숫자를 추적을 해서 봐야 그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대략 보면, 이 일이, 그쵸? 임신이나 자녀 문제, 자녀의 유무 여부를 본다든지 할 때는 숫자 2를 보는 겁니다. 2를, 구성의 동태 2를 이렇게 보고, 나머지 여자, 어머니, 중소기업 취업, 부부 갈등 이런 거는 2의 관련성을 본다. 사기, 사고, 장난 문제, 사업 시장 여부, 핸드폰, 분실, 이런 거죠. 전자, 전기 제품,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3의 여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다 했어요. 자격, 결혼, 이민, 유학, 해외 여행, 사업 번성, 비자 발급. 어젠가 뉴스 보니까,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트럼프가 됐다가 미국 이민을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전에 오바마 누구 했었죠? 그 전에가 저기 아니 트럼프 그 전에 바이든 오바마 했잖아요, 그렇죠? 오바마는 이렇게 그 이민 정책이 프리하고 오픈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미국 이민을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 때 막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오바마 때 어찌어찌 그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또 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70몇억 주문 받아준 영주권자인데 원래는 100만 달러 이상 13억 이상 투자하면 투자 이민 받아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70몇억? 75억인가? 그거 줘가지고 장사하는 거지. 영주권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민 비자를 받았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 지금 신청한다면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그게 일단 한 4년 동안은 그러한 국가 정책 때문에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이렇게 사를 보는 거겠죠. 내가 갈 수 있겠냐 없겠냐 하는 거를 볼 때는 사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이제 여권이라든지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뭐 도둑이나 장례 이런 거 질병도 암 같은 거 오래된 고질병 이런 거 5를 보기도 합니다. 6은 대기업 취업이나 대학 뭐 그러니까 합격에 대한 거죠. 대학을 이게 이제 수능 시즌 되거나 이럴 때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많이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명리로 보시든 다른 뭘로 보시든 그런 거 다른 게 뭔가 방편이 없다라고 하면 구성으로 보시든 또 제가 보안해서 알려드리는 카드 전법으로 보시든 해서 그걸 보는데 그 숫자는 6이라는 얘기예요. 6. 6을 봅니다. 6을. 그래서 보석 분실. 제가 지난 시간에 금값이 올라가는 거 7로 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6으로 봐야 되는 거야. 6. 그게 금은 보석, 귀중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6에. 그러니까 6이 이렇게 겉은 밝고 화려한 최고 꼭대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6이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2, 3, 4, 5, 6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올해 올랐으니까 내년 내려가겠네요. 떨어지잖아. 떨어지잖아. 이런 그냥 보는 거죠. 금시대. 아니 물론 금은 한 번도 이렇게 뭐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세 조정은 그 해 위에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받을 수는 있다가 되는 거죠. 팔 사람도 올해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 이거는 6이 그런 상징의 흐름수를 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석이나 어떤 귀중품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걸 6으로 봅니다. 7은 뭐 유흥, 특히 현금 유통, 뭐 도박, 그렇죠. 유흥 관련, 뭐 애인 관련 이런 것들은 이제 7로 보는 거죠. 7로 보고 특히 2하고 8을 부동산으로 보는데요. 2는 상가, 아파트, 빌라 이런 거 위주로 봅니다. 빌라, 뭐 아파트 매매가 계약이 되겠느냐? 이거는 숫자 2하고 아니면 그 곤궁의 동태 이걸 보는 거죠. 8은 뭐냐? 큰 건물, 큰 빌딩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토지 같은 거, 그렇죠? 대형 토지 이런 거 볼 때는 8로 봅니다. 8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나머지 부분 조금 이게 형제 갈등이나 뭐 내가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뭐 순조롭게 내가 고향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귀향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걸 한번 볼 수도 있죠. 승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8이나 곤궁을 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전법에서 보는 거하고 그렇죠. 관귀를 보는데 이렇게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군은 비교적 그 채권, 경매, 주식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문서 관련 이런 것들은 구를 봅니다. 구를.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건 구를 보는 거예요.
계약궁이라고 하잖아요. 군은. 군은 문서궁, 계약궁이니까 이렇게 뭐 경매 이런 것들, 구설수 여부, 구속 수감 여부 이런 거를 볼 때는 그러고 본다. 숫자 안 많죠. 숫자 안 많으니까 나중에 교재에 보면 이 구성의 상위들을 제가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서술어로 추상적인 의미로 내가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보통 명사적인 의미로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부분과 전체의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시반, 일반을, 일시반을 내가 이렇게 딱 띄운다라는 거는 그 사건하고 내가 보려고 하는 사건하고의 연결이 이렇게 동시성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한 조각을 부분으로 내가 그거를 끄집어 낸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일반 이론들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플렉탈 이론이라고 하고 특수 삼각형의 도형 이론으로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가 닮은 꼴이다. 닮은 꼴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홀로그램이라든지 이게 사주 명리라든지 이게 8글자의 구성이지만 이게 이렇게 무생물체고 뭔가 아무런 뭐가 없는 글자들의 조합이고 배합인 것 같지만 거기에 사람의 본질이나 속성이나 인생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단순한 8글자의 배합인 것 같지만 복잡다단한 인간사의 많은 부분들을 어때요? 거기에 내포하고 있다. 그 전체를 거기서 이게 축약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보려고 하는 점사의, 의문사의, 목적사의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의 단서를, 실마리를 부분으로 일시반이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플렉탈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유사성, 자기 복제성, 자기 반복성.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묘한 전체적인 구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프랙탈이라고 하는 의미가 비교적 뭐 오래된 건 아니죠. 이렇게 프랑스 수학자가 만들었다거나 뭐 만델브로 이런 사람이 라틴어의 프랙투스에서 이렇게 따왔는데 이게 쪼개다라는 그러니까 물질을 세분화, 이건 요즘 현대 물리학에도 다 얘기를 하죠. 뭔가 실체가 있는 물체인데 이걸 계속 분석하고 분해하고 자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실체가 없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옛날에는 다 얘기를 했어요. 그걸 공이라고. 비어있다고. 그 사물의 근본을 들어가다 보면. 근데 이게 뭔가 그 안에서의 그 어떤 밀입자, 그런 그 양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자까지만 최소 단위의 거기까지만 됐을 때는 그냥 없다라고 봤는데 그게 뭔가 에너지 운동성을 하는 에너지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인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무에서 유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없는데 쪼개면 없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아주 세밀한 세부적인 부분으로 가면. 결국 만유만상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연결이. 그래서 그거를 점학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래서 가장 작은 부분에서 무한히 뭔가 이렇게 닮은 꼴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무한히 이렇게 파생되고 반복되는 거다.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양치식물 같은 고사리 같은 공작의 뭐 깃털무늬. 이렇게 구름과 산의 어떤 형상들, 또 이렇게 해안선, 복잡하게 생긴 해안선이 계속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은하계의 그런 모습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구조들에 대한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들이 이런 프랙탈 이론이나 아니면 이제 수학자, 기하학에서는 이거를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를 정삼각형을 이렇게 정등변으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그 삼각형이 4개가 나오고 정삼각형이 4개가 나오고 요거를 내가 만약에 떼내고 없대라고 하면 요거를 또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분해를 하면 이걸 떼내면 또 이렇게 이게 3개였던 것이 9개로 계속 본래의 면적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계속 무수히 많은 자기 복제의 자기 닮을 꼴에 어때요? 이런 그 삼각형들이 계속 파생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이렇게 제로의 무한대 0의 수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원으로 보면 이게 뭐 수학적인 복잡한 공식에 나온 계산이겠지만 실제가 1차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쪼개고 잘게 들어가면 결국은 무한대로 무로 수렴이 되는데 그게 한 1.5차원이 된다. 1.5차원이라니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까지의 어떤 그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반대적으로 그럼 계속 무수히 그런 삼각형을 쪼개다 보면 어느 한 조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어느 한 조각을 핀셋으로 만약에 집는다고 집었어. 그러면 그 한 조각은 본 메인이 되는 원 정삼각형에서 시작했을 거라는 얘기. 그러면 그런 그 한 조각의 미세한 한 조각의 모양이나 모습이나 속성은 어때요? 전체 모습을 닮았다라는 얘기지. 이게 프랙탈이고 기하학에서 말하는 시어핀스키 이런 삼각형의 구조라는 거고 이런 부분이 점학에서 활용하는 그 시점의 상을 내포하고 함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단서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 단서의 의미를 내가 해석을 하면 어때요? 그 부분은 전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전체상의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의 선문답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바닷물을 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옛날에 뭐 1800 공안이라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바닷물이 짠 거를 내가 확인하고 알아보려면 그냥 한 모금이나 한 바가지만 먹어보면 됐지. 바닷물 전체를 마시려고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하면 그 맞는 얘기야. 그게 어때요? 부분이 전체의 속성을 다 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 같지만 우리 옛날 선현들은 도사들은 그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게 연역적 공부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다 바닷물을 끌어 모아서 증발시키고 뭐 별별 무슨 실험 도구들 용액을 뭐 타고 막 해가지고 이게 짜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방식이고 그냥 한 모금 보고 뭐 한 방울 찍어보고 짜구나 결국은 소금물이 이렇든 저렇든 짜다라는 거를 아는 건데 방법론은 다른 거지. 과학적인 어프로치 방법하고 그렇죠? 이런 역학적인 이런 방식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결론은 같은 귀결점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의 현대물리학의 최첨단이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1세기 전에 그 양재물리학의 그 태동됐을 때 그 코펜하겐 학파의 그 주류가 내는 닐스 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주역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주역의 사상을 현실적으로 지금 다 구현해 나가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게 현대 물리학의 지금 진행 방향이라는 얘기지. 그거 100세기 뭐 1세기 전에만 얘기했어요? 아니 3000년 전에 얘기한 거야. 맞잖아요, 주역이. 3000년 전에 얘기됐던 거를 지금 와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서 아니 대단하긴 대단한 거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막 컴퓨터도 지금 구현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고 시점이니까 과학도 물리학도 대단한 건데 원초적인 실발점이나 시발점은 이런 단계별로 계속 무수히 그렇죠? 이게 뭐 한 3단계만 거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삼각형들이 나오느냐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 가운데에 있는 정변 삼각형을 배제를 하고 계속 세분화시키다 보면 결국은 이 삼각형 자체로 귀결되고 무한대로 수렴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에 있는 하나의 조각은 이 삼각형 하나의 조각은 어때요? 이 전체 삼각형